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특히 서울 시내, 서울 경기지권에서 차량을 타신다면은 이 차량만큼 만족스러운 차는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랜저 2.5 익스클루시브 모델 안에 타고 있습니다. 예전에 그랜저 IG를 리뷰를 했던 적이 있죠. 굉장히 오래전에. 그때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, 그랜저 하면은 저도 좀 상당히 좋아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한국 차 중에서, 특히 현대기아 차 중에서 선호하는 차는 아반떼 그리고 그랜저, 이렇게 두 가지 모델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입니다. 가격 대비 제 값을 한다 항상,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옵션 좀 추가해서 신차가 4,500 정도 되는데,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봐주시면 정확한 가격과 옵션, 추가 옵션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예전에는 정말 제가 그랜저는 3천만 원 초반대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는 정말 탑이다,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, 안타깝게도 이제 신형 그랜저에서부터는 3천만 원 초반으로는 좀 접근이 어렵고, 4천만 원 초반, 4천만 원 중반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,500만 원 정도 들어간 모델이죠. 이게 지금 4천만 원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에, 옵션 좀 넣으면은 4천만 원 훌쩍 넘어버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격 대비 괜찮은 품질이냐는 약간의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가격대로 국내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서 이만한 급의 대형 세단, 이만한 급의 패밀리 세단, 이만한 급의 비즈니스 세단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. 알고 있는 거겠죠. 현대도 대체 불가능한 차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. 4천만 원 정도 받아도 된다, 그래도 팔린다,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. 지금 편하게 달리고 있는데요. 이게 이중 접합유리인가? 아, 이중 접합유리네요. 이중 접합유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상당히 조용합니다. 뭐 그냥 편하게 60km 이렇게 달릴 때는 소음에 대한 어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상당히 조용합니다. 엔진 사운드도 굉장히 조용하고요. 전체적으로 상당히 컴포트한 편이에요. IG 대비. IG는 승차감이 좀 딱딱한 편이었거든요, 제가 타봤을 때. 그렇다고 해서 IG가 무슨 엄청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느냐, 그러기에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따라주지 못했죠. 그러기에는. 근데 지금 이번 신형 그랜저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은 그 전 IG보다 훨씬 좋아졌어요. 엔진의 리스폰스도 그 전 IG보다 훨씬 좋아졌고요. 미션도 그 전의 IG보다는 훨씬 똑똑해졌어요. 변속도 빠르고요. 그런데 차체는 커지고 서스펜션은 좀 물렁해지고 컴포트해지고, 이러다 보니까 IG랑은 좀 반대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IG가 좀 낮고 민첩하고, 그렇지만 엔진 힘은 없고 미션은 좀 멍청한 그런 느낌이었다면, 얘는 말은 잘 듣는데 차체가 좀 커서 엉성한, 약간 뒤뚱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어느 게 더 낫냐? 당연히 신형이 좋습니다. 저는 당연히 신형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IG라는 차가, 그랜저라는 차가 뭐 스포츠한 주행을 하기 위한 차가 아니잖아요. 태생부터가 그랜저는 편하게 4명이 타고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편한 세단, 컴포트 세단의 위치에 있었습니다, 과거부터. 그런데 이제 IG 때 좀 지나치게 스포티한 경향을 가졌던 것 같고, 지금의 그랜저가 예전에 그랜저만큼의 컴포트한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 또 어떤 출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, 2.5면은요 이렇게 RPM만 조금 높게 쓰시면, 3,000 넘어서만 쓰시면 힘이 절대 없다는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. 2.5면 충분하다는 얘기죠, 한마디로. 차가 막 밟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2.5면 충분합니다, 정말로. 서스펜션 느낌은요, 약간 잔진동 같은 거는 좀 올라오는 편인데, 큰 진동들은 싹 걸러주면서 상당히 이 댐핑 스트로크가 좀 긴 듯한 느낌. 댐핑 스트로크, 이 바퀴가 움직이는 양이 좀 많은 그런 느낌입니다. 연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. 지금 뭐 제가 주행한 거 말고 여기 누적 연비가, 누적 정보가 513시간 13,000km를
주행했을 때 10.4 찍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차급이나 차량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연비는 괜찮은 편이죠. 자, 드라이브 모드를 그러면 이제 스포츠로 좀 바꿔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. 확실히 변속이 좀 민첩해지고요. 스포츠 모드가 예전의 스포츠 모드는 이게 스포츠 모드인지 스포츠 모드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그런 편이었는데, 지금 이 그랜저에 달려있는 이 스포츠 모드는 스포츠 모드입니다. 확실히 엑셀이 민감해지는 것까지는 모르겠고요. RPM을 현저하게 높겠습니다. 그래서 재가속할 때 충분히 딜레이 없이 재가속이 가능한 그런 스포츠 모드입니다. 정상적인 스포츠 모드를 잘 구현을 했어요. 근데 차체가 너무 크고 서스펜션도 좀 컴포트하고 하기 때문에 스포츠 모드로 달릴 일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스포츠 모드로 좀 과격하게 운전하면은 차가 좀 많이 뒤뚱거리면서 좀 불안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은 드는데, 진짜 조용해요. 차 아이들 때 진동도 없고 소음도 없고. 지금 조금 RPM을 높여서 주행을 하는데요. 3,000, 4,000 RPM이 올라가는 게 상당히 경쾌하게 올라갑니다. 지금 리스폰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짜예요. 리스폰스가 상당히 좋은 엔진이에요. 그리고 변속기도 뭐 ZF, BMW에 들어간 ZF만큼 빠릿빠릿한 건 당연히 아니지만 현대가 미션 잘 못 만드는 것 치고는 괜찮아요. 불편함 못 느낄 것 같아요. 특히나 이 차의 특성을 생각했을 때 4명이 탈 일이 많고, 그 다음에 어느 장소든 편하게 이동을 하고 싶다, 이런 분들은 이 차를 선택하시면 정말 후회는 안 할 겁니다.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편은 아니지만 4,500만 원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유일한 차기도 하고요. 그랜저는 대한민국의 도로 사정에 굉장히 잘 맞는 차입니다. 이 차량은 어떤 수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든 차가 아니라 내수를 목적으로 만든 차 같아요. 이렇게 지금처럼 우회전을 한 다음에 바로 이제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, 어쩔 수 없이 우회전 하자마자 바로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, 정지 상태에서 푹 하고 나가야죠. 빠르게. 그럴 때 말을 되게 잘 듣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저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차가 민첩해요. 고속 구간에서는 그렇게 민첩하진 않은데 저속 구간에서는 그렇게 민첩하게 움직여줍니다. 그 다음에 어떤 과속 방지턱, 그 다음에 도로의 맨홀 뚜껑, 이런 것들을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요. BMW나 이런 차들이 맨홀 뚜껑, 과속 방지턱 넘을 때 힘든 것과는 달리 이 그랜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솔직히 한국 도로 여건상 시속 120km 이상을 달릴 곳이 없거든요. 이 정도의 편의사항, 엄청난 편의사항과 이 정도의 사이즈를 갖고 있으면서 이 정도로 편안한 이런 세단이, 이 정도로 편안한 차가 또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또 없습니다. 가격이 이제 조금 비싼 느낌은 있는데 또 막상 찾아보면 없기 때문에, 이 정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랜저가 초반에 시내 구간 이럴 때 너무 부드럽고요, 굼뜨지 않아요. 근데 컨셉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? IG 때랑 좀 신기하긴 하네요. IG 때 그렇게 좀 딱딱해서, 야, 이거 뭐 패밀리 세단이 왜 이렇게 서스펜션 딱딱하게 세팅을 해놨지? 저는 사실 그게 좀 의아했거든요, 그때 당시에. 지금 이 정도가 딱 컴포트하고 딱 좋은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막 그 엑스지나 막 그런 것처럼 물렁대지는 않아요. 과거에 그런 그냥 억지로 만들어낸 그런 부드러움, 그런 건 아니에요. 그거는 아니고 상당히 세련됐습니다. 상당히 세련된 컴포트함이에요. 대한민국이라는 도시 안에서,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, 특히 서울 시내, 서울 경기지권에서 차량을 타신다면은 이 차량만큼 만족스러운 차는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도 똑똑하죠. 오토바이가 딱 있으니까 경고를 해주죠.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있죠. 요즘에 이제 들어오는데, 이런 게 한국
대한민국에서 쓰기가 상당히 좋은 옵션들이에요. 오토바이가 많잖아요. 서울에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. 사고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요. 그럴 때 딱 이런 기능 있으면 너무 좋죠. 오늘 도로 여건상 고속주행을 좀 못 해본 게 좀 아쉽습니다. 고속주행을 못 해봤지만 시속 90km 정도까지 가속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실형 구간 내 120, 130 정도의 실형 구간 내에서는 크게 불안감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차입니다.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, 그 다음에 가격, 지금 이 차가 장기 렌트카인데 장기 렌트 조건, 그 다음에 승계 받으시는 분에게 뭐 드릴 수 있는 혜택, 이런 것들을 그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 놓겠습니다.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 더보기란에서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번에 저희 구독자님들의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